가족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가정 경제 늘 고민이시죠? 이 시간에 그 고민 모두 해결해 드립니다. 지속 가능한 가정경제연구소 이재문 팀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재문 팀장님은 투표하셨어요? 저는 마치고 바로 투표하러 가려고 합니다. 이번 투표는 또 8시까지니까요. 네, 여유 있게 그렇죠. 꼭 다녀오시길 바랄게요. 꼭 다녀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정보 준비하셨나요? 네, 올해 1월에 난 신문기사인데요. 우리나라 성인의 절반가량은 금융 이해력이 OECD에서 정한 최소 점수에 못 미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학창 시절에 이제 다양하게 공부를 하지만 경제와 금융에 대해서는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다는 게 문제인데요. 특히나 최근에 금융 제도나 상품들이 점점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름만 들어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게 좀 많습니다. 네네. 따라서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금융 꿀팁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금융 꿀팁. 좋은데요. 어떤 금융 꿀팁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금감원에서는 국민들이 금융거래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주로 관심 있는 분들만 이제 정보를 알다 보니까 좀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마음에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꿀팁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한 가지 사례로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네.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홍길동 씨는 신용카드를 3개 정도 쓰고 있는데 결제 일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서 연체가 좀 발생을 했고 이로 인해 신용 등급이 7등급으로 하락했습니다. 이제 결혼 준비를 하면서 보증금을 마련하려고 3천만 원 정도를 신용대출 받으려고 했는데 은행에서 거절을 당했고요. 이제 그제서야 신용등급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평소에 신용관리를 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했습니다. 우리나라 관공서에 다 존재하는 홍길동 씨. 네. 네. 안타까운데 이 카드 결제 연체는 조금만 신경을 안 쓰고 아차 하다가 이게 넘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또 생각보다 영향이 크네요. 네, 맞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조금만 소홀히 하다 보면 신용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데요. 오늘은 현명한 신용관리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혹시 진행자님은 예전에 신용등급을 조회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신용등급이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신용등급을 조회하면은 등급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들어서 괜히 조회했다가 등급 떨어질까봐 저는 단 한 번도 조회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세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요? 신용등급을 조회하는 거는 등급과는 상관이 없고요. 네. 오히려 정기적으로 조회해서 내 등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좋은 사이트 한 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포털 사이트에서 파인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나옵니다. 여기서 신용정보 조회 메뉴를 들어가시면 1년에 3번 정도는 무료로 신용등급을 체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두려움도 있었어요. 혹시 제 신용등급이 너무 바닥이면은 충격받지 않을까 이런 마음도 있었는데 1년에 3회까지는 무료라고 하니까 오늘 또 가서 체크를 해봐야겠네요. 네. 제 홈페이지는 아닌데 나라에서 잘 만들어놓은 사이트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네. 이 외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의 모든 금융정보들이 다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자주 들어가 보시고 활용하시기를 꼭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파인. 네.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용관리를 평소에 잘 해둬야 될 텐데요. 현명하게 신용관리를 잘하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몇 가지 팁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나의 신용등급에 관심을 갖고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적은 금액, 소액이라도 절대 연체하지 않는 겁니다. 연체 정보는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 10만 원 이상의 금액을 영업일 기준으로 5일 이상 연체하게 되면 신용등급이 하락하기 때문에 좋은 신용등급을 받기 위해서라도 소액이라도 연체는 절대 피하셔야 됩니다. 네, 연체는 하지 않는 것이 신용관리에 중요하다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연체를 안 하는 게 좋지만 혹시 이미 연체를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연체가 많지 않다면 빨리 상환을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건수가 여러 개라고 한다면 오래된 것부터 상환하는 게 중요합니다. 연체는 기간이 길수록 신용등급에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네. 불가피하게 연체가 발생했을 경우에 가장 오래된 것부터 상환해야 연체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연체 기간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신용관리를 잘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있을까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예방하는 거겠죠. 네네. 과도한 대출이나 신용카드 사용을 자제해야 되겠고요. 대출을 받을 때는 앞으로의 상환 능력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신용카드도 개인이 조절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다 보니까 네. 가급적 예산 내에서 사용하는 체크카드를 쓰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혹시 신용카드 중에서 리볼빙이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 리볼빙이라고 하면은 그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최소 금액만 결제하는 그런 방법 아닌가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 네. 네, 제가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청년들이 리볼빙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요새는 신용카드를 만들 때부터 아예 처음부터 리볼빙 기능이 선택돼서 발급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리볼빙은 매월 사용하는 금액에서 최소한의 금액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이자만 부담하게 되면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건데 네네. 좋은 기능인 것 같지만 결국 남은 잔액이 계속 쌓아가기 때문에 언젠가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또 카드를 돌려먹는 것 같은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맞습니다. 참 결국은 빚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급적 사용을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신용등급이 떨어지지 않는 관리 방법을 알려주셨는데요. 그러면 이 신용등급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네, 있습니다. 신용등급은 보통 신용을 조회하는 회사에서 산정한 자료를 바탕으로 금융회사의 거래 실적을 토대로 산정되기 때문에 본인이 거래하는 회사를 자주 바꾸는 것보다는 주거래 금융회사를 정해서 꾸준히 이용하는 게 등급에 좀 유리하고요. 네. 또한 부주의로 연체를 피하기 위해서 통신요금이나 공과금 등은 자동이체를 통해 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기존에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거나 금융거래를 거의 하지 않으시는 분은 오히려 금융회사의 이용 실적이 없다 보니까 신용등급이 낮게 산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런 분들께서는 통신요금이나 공과금 등을 꾸준히 납부했다는 정보를 신용평가회사에 보내서 신용등급을 오히려 올릴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신용등급의 중요성 또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좋은 정보를 알려주고 계신데요. 마지막으로 이 신용관리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신용을 평소에 잘 관리했다고 하는 분들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특히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바로 그런 예인데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나 혹은 현금 서비스, 카드론 같은 걸 사용할 경우에 신용 등급을 짧은 기간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따라서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잘 따져보신 다음에 1금융권인 은행 먼저 이용을 하셔서 네. 신용 등급이 한순간에 떨어지지 없도록 신경을 좀 쓰셔야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카드를 서너 개 정도 보통은 가지고 계실 텐데 이 결제 날짜를 어떻게 따로 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은 같은 날짜에 딱 동시에 빠져나가도록 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실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요. 네. 결제 날짜보다는 본인이 결제할 수 있는 금액을 정확히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따라서 아무래도 한 번에 결제하게 되면 청구된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예측 가능하게 한 번에 금액을 정해서 동일한 날짜에 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결제 날짜를 정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얼마를 내가 한 달에 써도 되는지를 늘 그렇죠.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속가능한 가정경제연구소 이재문 팀장과 함께했습니다.